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 키움영웅전 트레이딩 분석센터 시작합니다. 포모님, 김동원 PD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영웅전 끝나고 나서 벌써 2월이 돼가지고 조금 심심하셨을 것 같아요. 좀 약간 기억이 잊혀질만 할 때쯤 이제 네. 다시 보니까 또 이제 기억이 나기도 하고 또 그때랑 또 지금이랑 또 시장이 또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또 그런 부분도 또 재밌는 것 같고. 그런 얘기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사실 연휴가 길어서 약간 좀 릴렉스가 됐는데 릴렉스를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슈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쵸, 노이즈가 많았죠. 네, 변동성도 크고. 딥시크 있고 뭐 관세 네. 있고 뭐 그리고 우리나라 개별적으로는 이제 정치 불확실성 네. 시작된 게 그게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고 이런 장세에서는 포모님은 어떤 플레이를 하고 계세요? 이거를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한번 트럼프 그걸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일기. 네, 근데 그때보다 조금 더 이제 매운맛이 된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집권하자마자 처음으로 이제 다시 또 경험을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이제 이런 게 뭐 많아질 거다. 일단 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쨌든 그거에 맞춰서 뭐 전략을 세워보는 게 뭐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은 일기 때랑 조금 달라진 것 같은 게 옛날에는 한번 던져놓고 나 몰라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뭔가 되게 빠르게 약간 수습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아, 그렇구나. 계속 그런 거를 주입을 할 겁니다. 네. 계속.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예측 불가함, 의외성에서 기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 이제 뭐 트럼프가 됐던 누가 됐던 맞아. 충격을 만들어주면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그런 전략을 좀 잘 세워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충격이 만들어지는 이슈가 어느 정도의 무게감으로 시장에 작용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것 좀 인사이트를 계속 공부를 하게 되고 계속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저는 큰 방향을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의 본질은 미국을 강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형태들은 바뀌는데 안 바뀌는 메시지 그 안에서 이제 큰 흐름은 안 바뀌니까 이제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 큰 흐름이 웬만하면 그 물줄기가 좀 상승 쪽으로 가기를 미국이 원하고 좋아하고 하려고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면 그 상승의 물결에 분명히 같이 우리도 편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옆에 우리 김동완 PD님 나와 계신데 2025 키움 영웅전 채널의 주인 아닙니까? 주인이라뇨. 저희 채널의 주인은 트레이더 분들이시죠. 네, 그거 하라고 제가 분들이시죠. 그거 하라고 니주 깔아드릴 거예요. 알고서 바로 받아치잖아요. 어쨌든 요즘 그 뭐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영상도 굉장히 바쁘게 작업을 하고 올리시고 계신데 채널을 새롭게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영상들을 다 이제 이관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인터뷰 콘텐츠들 찾아보기 좀 힘드셨을 텐데 채널로 오셔서 그냥 바로 보시면 바로 공부가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2025년 첫 그 영웅전 트레이딩 분석센터를 진행을 하는데 지난해 왕중왕전 결과를 놓고 첫 번째 저희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이제 정규전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1월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 그래서 매달 동안의 정규전 결과들을 분석을 해서 트레이딩 분석센터에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저희 3명의 조합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과 댓글 참여 그리고 뭐 댓글로 이런 거 좀 더 봐주세요 하시면 저희 얼마든지 피드백 드릴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희 세 사람의 트레이딩 분석센터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리그에서 1위 하셨던 닥터 가스레인지님 오랜만에 보니까 또 반갑네요. 닉네임이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렇죠. 잊을 수가 없죠. 정규전에서는 오이오이시라는 필명으로 참가를 하셨어요. 그래요? 그분이에요? 근데 굉장한 실력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거의 뭐 왕중왕전 진행되는 2달여 동안 한 번도 1등에서 내려온 걸 거의 전 본 적이 없어요. 워낙 자주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들 그렇지 닥터 가스레인지님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분이었죠? 일단 이분은 그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약간 중형주에서 대형주 정도. 맞아요. 그리고 종목이 많지 않다는 점. 그러니까 이게 사실 트레이딩 분석하다 보면은 백리그나 이런 분들은
되게 처음 보는 종목들도 네. 많이 건드리시는데 이분은 그냥 보면 딱 다 알아요. 그리고 또 인상 깊은 거는 이제 그런 종목들 안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는데 네. 매수를 하다가 안 간다 싶으면 또 비중을 천천히 줄이시고 오. 급하지 않아요. 분할 매수를 되게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고 심지어 올라갈 때도 분할 매수를 하십니다. 오.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떤 한 종목이 정말 이거는 나랑 잘 맞는 기회다. 거기에서 수익이 폭발적으로 나시거든요. 네, 지금 종목 네. 봐도 트레이딩 대회에서 왕중왕전에서 기아가 웬 말입니까? 기아 같은 종목으로 이렇게 대회에 참가한다는 건 진짜 상상하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계속 이제 매매하는 걸 봤잖아요. 그렇죠. 진짜 기가 막히게 바닥을 잡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좀 인상 깊은 종목이 네. 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보시면 네. 매매 금액도 많고 수익률도 크잖아요. 수익률 최고네요. 네, 가장 기여가 많았던 종목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여기 퓨런티어는 지금 수익금이 잘 안 나오는데 아, 보유 수량이 마이너스라는 건 대회 전에 들고 오신 거거든요. 제 기억으로 퓨런티어가 이분과의 어떤 네. 영혼의 단짝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퓨런티어를 대회 전에 있던 물량을 많이 매도했는데 이것도 매도가 컸어요. 그래서 일단 결국에 중요한 거는 잘하는 분들이 금액을 많이 베팅하는 거. 결국 맞아. 그 금액의 크기가 확신의 크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볼 거고 그리고 좀 아쉬웠던 게 지난번 장중에서도 봤지만 더존비즈원을 되게 많이 매매를 하셨었는데 맞아요. 손절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 좋아하는 종목인데 안 갈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특히 이제 관점 포인트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먼저 보면 좋은데 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11월 15일에 이제 이 JP 모건 지분 공시 요거 나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수익을 주로 내셨고요. 네. 이제 분봉상으로 보시면 이제 종가 부근에 이제 조용할 때 매수를 하고 중간에 급등하면 한번 물량을 줄이고요. 야. 다시 18일에 급락할 때 여기서 물량을 모아서 네. 쭉 기다렸다가 한번 이제 매도. 그러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리뷰를 했던 구간이고요. 네. 이 이후로도 한번 쭉 보면 이제 매도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잔매매를 여러 번 하기보다는 일봉상 추세를 보면서 매수를 하는데 22일 날 좀 인상 깊은 건 여기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불타기. 오. 네, 그러니까 보통은 내려올 때 분할 매수 안 하시다가? 네, 하시는 예.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일봉에서 상승 추세를 계속 타기 때문에 그러네요. 어느 정도 이거는 강하다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이제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하세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을 땐 또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여기서도 뭐 추가 매수를 하고 11월 25일 하반 그 말에도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뭐 계속 이제 이슈가 나옵니다. 뭐 국내 식약처 승인.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 중간에 한번 특징 기사들이 나오면 또 순간적으로 급등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런 것들도 계속 보면 이제 계속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고 이후에도 보시면 이제 11월 말 후반부에 가서도 내려올 때도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한두 번 하시고 올라갈 때 여기도 분할 매수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일봉상 밴드 아니면 어떤 추세 구간 안에서는 계속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보실 수 있었고요. 그래서 불타기를 해서 이제 후반부에 결정적인 후반부에 이제 FDA 허가 네. 11월 28일에 요때 이제 급등이 세게 나옵니다. 임팩트 있는 거는 이런 패턴은 보통 단기 트레이딩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 패턴인데 그러네요. 보유하고 저기서 또 있다가 샀네? 네 보유하고 있다가 좋은 뉴스 재료가 떴네 여기에서 오히려 비중을 더 확대하십니다. 오. 그러니까 추세가 나올 때 확실하게 여기다가 비중을 늘려서 수익을 먹고 나오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서 매도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처음에 이제 좀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다가 추세가 나오고 이거는 추세가 좀 더 강하다라고 확신이 들면 고가라도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불타기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걸 보여주셔서 이게 승부사구만. 네, 그래서 네. 종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다가 이거는 나랑 잘 맞는다. 네. 이건 확신이 든다 하는 거는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렸다. 아. 그런 부분이 이번 대회 수익률에 좀 기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넥스 파우더 내시경 지혈제라고 합니다. 이게 뭔지 이분이 명확하게 알고 매매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범인은 네. 뭔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트레이딩 범위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잘 먹히는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FDA에 더 주목하셨겠죠? 네, 이런 것들이나 어떤 일정,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아니라 네. 앞으로 뭘 기대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보고 접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빌드업을 할 때 JP 모건이 걸린 것도 그렇고. 뭔가 좀 유의미한 주체가 들어왔고 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아마 이 종목을 아마 조사를 하셨을 겁니다. 아마 그렇겠죠. 매매를 종목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종목을 압축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분석을 대부분 꺼내 놓으셨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네. 그리고 이게 나서, 왜 들어왔을까에 대해서 네, 분석은 하셨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자신의 시나리오를 맞을 때마다 이제 더 확신을 가지고 간 케이스가 아닌가. 아마 어느 정도 이분은 종목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셨을 것 같아요. 좀 스터디가 된 상태에서 좀 접근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확신을 갖게 되기까지 공부가 필요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차트 영역으로 가는 거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전화를 드렸어요. 네. 연락을 드렸는데 인터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규전에서도 상위권 이제 그때 몇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네. 10위권 안에 계셨고 이제 결정전에서 이제 1등을 하셨으니까 이제 인터뷰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저 매매하시는 거 봐서 아실 테지만 저 고수가 아니에요. 그러고요. 그리고 매매도 많지 않아요. 역시 겸손함까지. 이분은 정확히 말하면 스윙 트레이더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방금 이제 재료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분은 급등주라기보다도 정확하게 재료만 추종하시는 분이에요. 네. 확실히 어쩐지. 그리고 그 재료가 일정이 남아 있으면 급락할 때 분할 매수를 하세요. 네. 이제 그런 스타일로 보셔야 되고 굉장히 차분하고 분할 매수를 며칠에 걸쳐서 하세요. 뭐 길면 2주도 걸리고요. 짧으면 1주 동안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분할 매수도 분할 매수지만 한 번씩 슈팅이 나올 때 일정이 뭐 며칠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날까지 딱 주가가 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 전에 한 번씩 슈팅 나올 때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좀 줄이고 다시 들어가는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계속 그 보고 그쵸.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어서 퓨런티어도 되게 임팩트 있었는데 좋습니다. 퓨런티어도 어떻게 보면 특징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 그 자율주행,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오면 네, 그 일론 머스크. 네, 자율주행 규제 완화되겠다. 그랬죠. 이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회 전부터 보유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도 어떤 일정, 모멘텀, 그 다음 뭔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퓨런티어는 자율주행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전부터 아마 보유를 하셨다고 감안을 하고 보면 될 것 이분은 같거든요. 트럼프가 다시 등장했을 때부터 이미 이 종목을 고를 생각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분명히 자율주행 플레이가 나올 거고 네. 일론 머스크 같이 얘기 나오면서 이거 네. 무조건이다. 그러네. 그러니까 어느 아예 정도 그냥, 시나리오를 짜놓고 준비를 하셨을 거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매매를 어떻게 하셨을까 좀 추적을 해보면 네. 대회 전부터 보유를 했기 때문에 거의 다 매도입니다. 지금 그러네요. 보시면 이제 11월 초부터 대회 시작이었잖아요. 맞아요. 들고 있다가 이제 뭐 초에 조금 매수를 하긴 하시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미 물량을 다 확보를 하셨기 때문에 올라갈 때 분할로, 그러니까 급하게 매도를 안 하고 계속 팔기만 하면 되는구나. 중간에 한 번씩 매도,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보시면 분봉상 올라올 때마다 한 번씩 줄여주고 또 줄여주고 또 올라올 때 한 번씩 줄여주고.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추가적으로 여기 보면 이제 매도 타점이 있는데 네. 여기가 되게 의미 있다고 보는 게, 이분이 추세를 최대한 그래도 좀 끌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신다라고 제가 느낀 점이, 예. 이게 지금 시기가 11월 말이거든요. 11월 말이면 요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고 있어서 쭉 분할 매도를 하시다가 여기까지 보유하고 여기에서 이제 물량을 좀 많이 줄이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큰 추세가 깨질 때까지는 좀 들고 가시는 것 같아요. 어떤 재료나 일정 보고 봤을 때. 그래서 여기에서 좀 물량을 줄이셨는데, 물량을 줄이실 때 이 구간이었다. 그러니까 28일, 29일, 11월 말 구간에 이때 좀 물량을 대부분 정리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포인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모두가 꿈꾸는 그런 매매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그런 이번 매매. 대회에서 네. 공통점이 있어요. 절대 다 한 번에 파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한 번에 사는 사람도 없었고요. 네. 한 번에 파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니, 사실 주식 시장에서 진리는 없잖아요.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정답은. 근데 그거만큼은 진짜 웬만하면 이겨낼 여지가 없어요. 내가 흥분해서 막 들어가도 안 되고, 그리고 한 번에 막 팔면 또 그게 다시 급등했을 때 또 내가 뇌동을 해서 또 다시 들어가서 일을 그르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분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만큼은 진짜 꼭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비중을 다 팔면 있잖아요. 기회가 아예 사라져요. 맞아요. 근데 3분의 1을 판다거나 맞아요. 절반만 팔면은 내가 다시 사더라도 현재가로 단가가 안 맞춰지거든요. 최소한 하나라도 남겨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게중심을 현재가보다 아래에다가 두는 스킬들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중 관리를 되게 잘 하시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1,000원이면 현재가가 800원, 700원을 유지하면서 거래하는 방법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다. 이게 진짜 원칙인데 이게 자꾸 네. 까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절할 때도 거의 본전가 근처에서 쉽죠. 손절이 될 거고. 하면 또 하는 거죠. 본전 와버리면 그냥 손절해버리면 그렇죠. 돼요. 네. 왜냐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보유할.
다시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사면 더 오를 거야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거나 본전 오거나 손절한다는 그 시나리오 자체를 애초에 안 들고 가기 때문에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팔아버리고 이런 게. 임파파님 최근에 인터뷰 올라왔잖아요. 자기는 돌파 구간, 그러니까 신고가가 형성이 되기 전에 무조건 그 뚫는 자리 있잖아요. 정고점. 대부분 트레이더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쵸. 위치잖아요. 거기서 근데 무조건 판대요. 오. 역발상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물론 더 갈 수 있는데 그쵸. 이걸 해서 자기는 돈을 항상 벌었대요. 본인의 원칙이구나. 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상위권에 있는 분들은 분할 매수를 다 대부분 급락하거나 하락할 때 사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남들이 실수할 때 남들이 실수를 노리는 거잖아요. 이래서 신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뭐 돌파 구간에서 내가 팔았는데 날라가.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또 이제 계속 물리다가 결국에 손절을 하는 건데 이래서 또 배울 점이 또 하나씩 늘어납니다. 더 좋은 비즈원까지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좀 되게 중요한 매매라고 보는 게 오호. 그 대회 내역에서 이 종목을 되게 매매를 많이 하셨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더존 비즈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AI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뭐 실적 기대감 이런 포인트로 좀 그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 그거 아닌가요? 인터넷은행 얘기 있었던 종목 아닌가요? 네,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기관 수급도 있었고 그래서 좀 이런 종목은 좀 대형주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하죠. 네. 그리고 이게 AI가 묻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매매를 좀 많이 하셨는데 요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변동성이 커서 수익을 크게 내지 못하셨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케이스에 이분이 어떻게 대응을 가져가셨는지 그리고 심지어 12월에는 그 최근에 그 계엄령이라는 되게 큰 충격도 있었잖아요. 아 맞네. 그 구간이.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도 봐야죠. 중요한 포인트라서 네. 좀 가져와 봤고요. 이분이 11월, 20일 이때부터 분할 매수를 계속 하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천천히 모았고 여기도 모았고 여기 고가 부근에서도 분할 매수를 하셨고 지금 12월 초반, 그러니까 12월 초반도 분할 매수를 잘 하셨습니다. 아마 평단가가 이제 요 언저리에서 이제 맞춰졌을 것 같은데. 이제 결국 이제 12월이 왔죠. 12월 초에 정치 리스크로 이제 증시가 한번 크게 흔들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날이 12월 초에 이제 급락한 게 이제 그 계엄령 이슈로 되게 불확실성이 커졌을 텐데 이때 급락할 때 아무래도 좀 일단은 팔고 보십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기다렸다가 이제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올 때 있잖아요. 올라올 때 다시 높은 가격이라도 다시 물량을 추가하셨어요.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니까 본인이 팔았던 데까지는 기다렸구나. 일단 알 수 없는 예측 불확실성이 나왔을 때 일단은 줄이고 보셨는데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 다시 물량을 늘렸다가 조금 줄이기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대응을 하셨던 게 되게 임팩트가 있어. 아쉽게 손절로 끝났지만 종목을 좀 잘 고르셨고 그리고 이런 거 나왔을 때 이제 결국 리스크 관리 이런 게 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분할 매도는 잘 안 하거든요. 한 방에 보통 터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매도하면 오른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매매할 때는 기억이 안 나죠, 사실. 지금 당장 무서우니까 한 번에 팔아버리는데 이분들은 이게 연습이 돼 있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 원 손실 중이면 3분의 1 털고 좀 반등하고 털고 하면은 생각보다 손실이 덜 나요. 네. 그러니까 이걸 좀 반복을 하는 거고 이제 몰빵을 안 하시니까 애초부터. 일단 몰빵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확률 관점으로 보면 내가 한 번에 모든 자금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어요. 맞아요. 매도밖에 없어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분할 매수를 하면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내 선택지는 항상 두 가지예요. 더 산다, 판다. 그래서 항상 이게 확률적으로 선택지를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유리한데 이제 모든 자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레버리지까지 써서 모든 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죠. 그러네요. 손절한다, 익절한다. 근데 그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오로지 이제 시장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의 컨셉으로는 이제 분할 매수 컨셉이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아 좋습니다. 닥터가스레인지님 원칙을 지키는 매매 다시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러면 5천 대회로 넘어가 볼게요. 5천 대회는 구름다리 JJJ님인데 이분도 보니까 종목 수가 많지 않고요. 그리고 한 종목이 보유 수량이 또 마이너스로 찍힙니다. 요게 아마 주력 종목이었지 않았을까 싶네요. 연배가 좀 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이고 그 이름이 구름다리 JJJ 하면 이미 딱 낭만이 느껴지잖아요. 아 구름다리. 아 그쵸. 요즘 애들은 구름다리 모르죠. 아 그쵸. 이게 필명이 이번에 하신 분들 보면은 좀 MZ
필명들이 있고 3000대회 이분은 MZ 세대겠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게 낭만 필명, MZ 필명, 예. MG 필명이죠. MG 필명. 약간 이렇게 나눴었는데 구름다리님은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근데 이분도 이제 자기 고수 아니라고. 예. 난 고수가 아니다. 좀 부담스러워 하시죠. 예. 예. 그래서 회전율이 970%입니다. 예. 적진 않으세요. 그러네요. 예. 이분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매매 금액이 크지 않은데 하나가 유난히 큰 게 이제 이스트 소프트. 그러니까 이 종목이 되게 이분한테는 유의미한 종목이었다. 억대로 매매를 하셨네요. 네, 보시면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뭐 수익금도 적고 네. 뭐 금액이 크지 않아서 뭐 그렇게 그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제 대회 전부터 보유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스트 소프트 뭐 AI 관련주였죠. 그렇죠. AI 관련주고 뭐 12월 출시 소식 기대감 뭐 이런 모멘텀들도 보유하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10월 그러니까 되게 조용한 구간에 이렇게 좀 미리 보유를 하고 계셨고 이제 이 추세가 강한 구간 여기에서 이제 좀 매매를 하셨는데 잘 보면 매수를 천천히 하세요. 그러니까 보면 시가 초반에 한번 매수를 하고 네. 기다리기도 하고 종가 부분에 또 매수를 하기도 하고 맞아요. 이분은 변동성이 심할 때 안 하세요. 네. 그러니까 네. 보통 시가나 종가 보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봉상 그 의미 있는 가격대를 좀 잡으시는 것 같고 그리고 27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네. 막 이렇게 막 천천히 막 팔기보다는 그냥 천천히 기다렸다가 30% 거의 상한가 근처에서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추세를 좀 끌고 가는 걸 잘하시는 중.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트레이더마다 성향이 다른 게 그렇죠. 조금씩 막 팔면서 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맞아요. 있고 그냥 묵직하게 가만히 있다가 그냥 천천히 좀 띄엄띄엄 파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맞아. 이분은 이제 거래 주기가 좀 되게 길다. 이분이 딱 심리가 어떠냐면 아직 급등 더 나오려면 시간 충분해. 이 마인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급하지 않음이 있는 거죠. 네. 그걸 어떻게 알지? 경험으로 아는 건가? 아마 제가 봤을 때 구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문자 답장 오는 이제 문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체에서 제가 확실히 연륜을 느꼈어요. 네.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 매매를 하시는데 근데 그 밑에 매도 타점 보니까 요거는 한 번에가 아니라 그냥 그날은 좀 바쁘게 파셨는데요? 네, 일단 12월 초에 이제 기사가 본격적으로 또 계속 나오면서 네네.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때 여기 이후로 주가를 한 번 더 매수를 하셨다가 네. 여기서 이제 매도하지 않으세요. 되게 천천히 보고 계시다가 이제 단일가 보통 이제 단기간 급등하면 단일가를 걸렸는데 단일가 구간에 이제 거래 없이 밀릴 때 단일가에서도 사네. 이때 매수를 하시는데 보통 이제 이 구간이 단일가 때 보통 단기 트레이더들 잘 안 붙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변동성이 잘 안 나오고 그쵸. 거래가 어려우니까. 근데 끝나기 전에 들어가셨거든요. 이게 약간 트렌드처럼 됐었어요. 네. 이때 당시에 어떤 분위기냐면 단일가 들어간 종목이 꽤 많았었어요. 근데 이게 단일가 트레이딩 기법 같은 건데 마지막 3일째 맞아요. 마지막 3일째 풀리기 전날에 들어가는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 다음 날 어차피 왜냐하면 오를 거니까. 그때부터 이제 데이 트레이딩 빨리 거래하시는 분들이 붙으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래 없을 때 빠졌다가 거래가 이제 네. 내일부터 다시 활발해질 거니까 당연히 오른다고 생각은 할 수 있겠네. 이게 어떤 분위기였냐면 네. 마치 그러네요. 정해놓은 룰처럼 단일가 끝나면 다음날 급등 만들자처럼 그러네. 트레이더들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어요. 네. 그때. 근데 이게 재료가 있어서 다 그러니까요. 과열 종목 들어가면서 단일가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단일가 들어간 거니까 재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럼 다시 거래가 활발해질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앵커님이 100m 달리기 하는데 한 60m 정도 달렸어. 근데 아직 달릴 힘이 더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쉬게 했어. 네. 그러면 나머지 40m는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 쉬게 한 거예요. 네. 오히려 이게 저는 반대로 시장을 이거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이 단일가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단타를 부추겨요. 맞아요. 시킬 수 있죠. 솔직히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이게 더 단타를 부추겨요. 네. 오히려 그런 막 경고나 이런 네. 것들이 그 순기능을 좀 많이 잃어버린 느낌도 좀 맞아요. 있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이게 없는 대로 또 거기서 또 그쵸. 해결책을 만들어서 또 단타를 할 거예요. 그럼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이게 늘어났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요 방식에 사람들이 또 적응을 한 거죠. 근데 또 어차피 우리는 상한가 제도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제동 장치가 굉장히 많아요. 음. 이것들이 오히려 기회를 줍니다. 네, 시장의 어떤 비효율성을 만들기 때문에 미국
트레이더들이 상따라는 개념을 알까요? 아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 기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아래쪽에 있는 건 뭔가요? 이후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네. 결국에는 매도를 언제 했냐가 중요한데 네. 지금 보시면 여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추세가 끝날 때 좀 급락이 나오는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해요. 네, 그래서 단일가 이후에 급등할 때 좀 물량을 줄이셨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그 후반부 가면서 좀 매도가 나오니까 예. 여기부터는 좀 매도를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매도를 좀 하시고 그리고 좀 많이 내려왔다 싶으셨는지 여기서는 또 분할 매수를 또 하시고 이렇게 또 근데 매매 그 주기가 되게 길죠. 그러니까 하루 단위로 급하게 막 여러 번 하기보다는 한 번씩 이렇게 매도하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대부분 이제 조금 매도를 끝내셨다. 뭔가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창은 이제 이별할 걸 알고 네. 정리하는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있어요. 추세가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네. 일단은 좀 끌고 가보다가 뭐 혹시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이 정도면 이제 조금 열기가 식었다. 이제 음. 그때부터는 좀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신 거죠. 바둑이 끝나면 집 계산하잖아요. 그쵸. 네, 그 집 계산하는 복귀도 좀 것처럼. 하고. 네. 근데 밑에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가 웬 말입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매매 시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신저가를 경신하는 날이었거든요. 한창 저 삼성전자 많이 욕먹을 네, 때죠. 그러니까 최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구간이 좀 공포스럽기도 하고 충격적이긴 네, 했죠. 그러니까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구간에 이제 이것도 이제 받아서 수익 내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들이 손절할 때 그러면 단기적으로 되돌림이 주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서 굴욕 느껴지잖아요. 네. 사실 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이니까 지금 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대형주에서 많이 그러네. 활용하는 유형 중 하나인데, 네. 그러니까 5만 원 여긴 버텨줄 거야라고 했는데 결국 못 버티고 깼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곳곳에서 조롱을 받을 네. 때. 그래서 보시면 이제 분봉상 내려올 때 한 번 매수를 하셨는데, 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반등을 안 나오고 한 번 더 내려간 걸 보고 요거는 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손절을 하셨거든요. 짧게. 그러게요. 네. 근데 이런 식의 접근법이 생각보다 왕왕 많이 있습니다. 한 번씩 기회가 크게 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쉽게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셨겠지만 원하는 흐름이 아니면 또 이게 과감하게 또 그냥 인정하고 끊어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끊어내는 것도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손절을 되게 짧게 잡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이 대회에 삼성전자 등장하는 거 흔치 않은데 요걸 보고 있으니까 작년 대회 조금씩 생각이 납니다. 진짜 힘들었거든요. 시장 자체가 너무너무 아파했고 너무너무 힘들어했는데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수익을 좀 내보겠다고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도 매매를 하셨던 게 참 씁쓸하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삼천대회에 아까 뭔가 좀 MG스러운 닉네임을 갖고 계신다는 이분, 요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제니 씨의 신곡 네, 제목이 맞아요. 만들어였어서 그래서 아마 MG지 않을까. 근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한 30 후반에서 40 그래요? 초반 정도. 이건 뭐 MG 맞죠? 삼촌 뭐. 팬이네. 네. 제니 삼촌 팬. 자, 그러면은 이분 어떤 스타일인지 딱 한눈에 보이는 건 앞에 두 분이랑 종목 수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분은 그 대회 중계 때도 몇 번 많이 봤지만 네. 정말 트레이딩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한 가지 트레이딩 기술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네. 그때 한창 포모님이 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한다고 했었던 그분인가? 네, 보면서 제가 놀란. 네. 그러니까 한두 가지 스킬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매매 스킬을 다양하게 구사하시는 분. 올라운더예요. 올라운더고 네. 우리 쇼트트랙 보면은 장거리도 돌고 네. 짧은 거리도 네. 돌고 막 여러 종목 한 번에 참가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정말 짧은 트레이딩을 정말 잘하는 분.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분은 기복이 없어요. 꾸준히 잘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놀라웠거든요. 장이 그렇게 막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무기 교체해 가면서. 맞아요. 네. 회전율이 네. 41,054%입니다. 4만%. 4만%가 회전율이에요. 거래 금액이- 상상도 안 가네.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금이 정확히 9,400만 원이세요. 9,400. 5천만 원 정도로 시작하셔서 일단 매매 종목들 쭉 보면 네. 지금 다 수익 되게 많잖아요. 종목도 많고. 근데 또 반은 또 손절도 많아요. 야. 근데 보면 손절이 더 많아 보이는데? 거의 뭐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차이점은 손절 금액은 크지 않고 네. 먹을 때 수익이 큽니다. 오.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50% 조금 넘는 승률을 보유한다고 해도 네. 수익 낼 때 한 번씩 수익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래를 계속 반복을 하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이 계속 쌓이는 와. 좀 그런 구조를 갖고 계십니다. 아주 좀 놀란 게 이분이 이 엑셀 숫자로 하면 딱 200행에서 끝나거든요. 종목이. 근데 소름인 게 딱 100
102까지가 수익이고 103부터가 손실이란 말이에요. 진짜 딱 50일 때 49, 50점일 때 49.9 약간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잘 보시면 이분은 또 단기 거래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몇 종목을 일부러 좀 케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톰 같은 경우에 이 급등한 날, 요날 매매를 하셨는데 언제 들어갔을까요? 딱 보면 이제 이런 유형이 이제 보통 짧은 스케이핑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보이죠. 그 추세 구간을 이렇게 쭉 먹는 유형도 있지만 이분처럼 이렇게 이 구간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구간을 분할로 이렇게 막 짧게 끊어가면서 수익을 먹는 유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세가 있는 동안에 여기서 매도 하고 또 여기서 이게 눌렸다가 재돌파 나오는 시점. 그러니까 추세가 안 끝났다 할 때 다시 들어가서 매도를 그 짧게 끊어내고 나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살짝 손절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추세가 끝날 것 같으면 또 재빠르게 본전 구간에서 끊어내고 다시 기다렸다가 다시 재돌파 나오려고 하는 시점에 다시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여기서 또 한 번 더 추세가 강하다. 다시 재진입 하고 나서 매도. 그리고 좀 지켜보다가 이 강한 흐름 거래량이 줄면서 이슈가 좀 잠잠해지고 이 추세 각도가 완만해지니까 저기서 이미 나가버리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강한 추세 안에서만 계속 매수를 하고 추세가 좀 이제 끝났다 싶으면 이제 중단하는. 보통은 우리는 늦게 알고 저기서 이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수익을 짧게 여러 번 내시지만 크게 물릴 일이 없다. 그러네요. 네, 약간 좀 그런 유형, 첫 번째 이런 유형을 하나 보여주셨고요. 네. 그리고 아래 보면 이제 KNW 이 종목도 급등하는 날 여기서 또 단기 거래를 보여주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한가. 상따네. 네, 상따 같은 형태로 급등하고 아마 재돌파 때여서 매도를 하시는데. 근데 파네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본 게 상한가를 잠궜을 때 들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고 매도하는 경우는 실제로 이날 갭이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제가 여기 제가 뉴스를 따로 안 넣었잖아요. 명확한 뭐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한가 때 좋은 상한가가 한 종목만 가는 게 아니라 같은 섹터에 다 같이 우르르 가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딱히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런지 상한가 갈 때 그냥 과감하게 그냥 챙기고 나오셨거든요. 구리네요. 뭔가 뒤가 약간 애매하네. 네, 그래서 상한가 부분에서 이렇게 또 순간적으로 흐름을 이는 걸 잘하신다. 보여주셨고요. 그 만트라님의 이 올라운더 플레이를 하면서 제가 이제 지켜본 거는 이분의 진짜 백미는 몰빵이 아니에요. 돈을 쪼개서 쓰는 그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에요. 비중 관리가 핵심이죠. 많이 안 들어가세요. 300~400만 원 가지고 이 종목 저 종목을 다 이렇게 터치하면서 다 하는 이게 진짜 백미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 시장의 그 흐름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뭐랄까 바람이 불면 온몸으로 바람을 느끼는 그런 느낌으로 거래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의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은 이분의 손을 다 거쳐갑니다. 거쳐가는 걸 볼 수 있었고 보통은 어떤 바람이 불면 이건 내 바람인가 내 바람이 아닌가를 보면서 이 타이밍에는 내 게 아닌가 보다 하고 쉴 때도 있고 이때 이제 집중해야지 하는데 모든 바람을 다 집중해서 하는구나. 약간 우리 차 타면 손 내밀어 본 적 있죠? 바람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막 재밌잖아요. 이런 식으로 노시는 분이에요, 시장에서. 그렇군요. 밑에는 금연 그린파워네. 이 종목도 이제 뉴스와 함께 급등했던 날, 그러니까 급등하는 날은 웬만하면 이분이 한 번은 본다. 보면 되고요. 요런 날 잘 드시겠네. 뭐 뻔한 아까 봤던 비슷한 유형인데, 그러니까 요런 거 만날 때 확실하게 끝내십니다. 이 추세가 한 번 나오면 매수하고 중간에 한번 매도를 하고 또 기다렸다가 이제 다시 재돌파할 것 같을 때 매수하는데 다시 매도한 거 보면 흐름이 원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려는 추세 회복하려는 흐름이 나올 때 매수를 해서 또 한 번 또 익절을 하고 근데 추세가 안 끝났네 다시 매수 또 매도 추세가 안 끝났네 다시 매수 다시 매도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돌파가 안 나오고 이제 흐름을 흘러내리니까 여기서 끊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하는 과정랑 손절까지 완벽하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구간에서 이 장대 양봉처럼 이런 추세가 안 나왔으면 아마 여기서 끝내셨을 거고 근데 일단 장 초반에 이 종목에서 거래량이랑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고 계속 매수세가 가고 추세가 가면 끝까지나 매매한다. 추세가 언제? 끝날 때까지. 그거를 딱 정석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런 매매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되게 잘했다 나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해보면 진짜 어려운 거. 그러니까 이 상황에 시장의 분위기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열기가 어디에 몰려 있는가 그런 것들과 좀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서 좀 그 매매를 잘 하시는 것 같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계속 BS가 이제 10분 단위로 찍히는 걸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벌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아까 방송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은 무조건 손절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안 간 거잖아요. 무조건 손절. 무조건 손절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얄짤없이 그냥 무조건 손절이에요. 네. 마지막에는 어쨌든 손절을 하게 되겠네요. 봐봐요. 중간에도 팔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안 버티고 일단 아니다 싶으면 팔고 다시 들어가죠. 오히려 높게 사더라도 확인하고 다시 삽니다. 네, 그런 게 많고. 저 한 종목 안에서도 계속 한 구간에서는 먹었고 한 구간에서는 잃었고 근데 먹은 게 조금 더 크니까 결국에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수익이. 그러니까 아래 이제 손절 케이스도 몇 번 보면 이제 이런 매매 하다 보면 이런 걸 무조건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피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매수를 급등하고 매수를 했는데 이제 급락해버리는 경우 하자마자. 그렇죠. 네, 그럴 때 뭐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손절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좀 내려왔을 때 한번 좀 매수를 하세요. 이건 좀 길게 보시는데 이 정도면 좀 다시 되돌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를 하고 또 오후에 한 번 더 매수를 하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존 스타일과 다르게 좀 길게 보고 다음날 아침까지 보셨는데 아침에 안 올라가니까 그냥 끝내버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무조건 짧게만 매매하는 것도 아니다. 좀 길게도 보신 경우가 있었고요. 그러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손절로 끝나긴 했지만 이때 이제 탄소 관련주, 탄소 포집, 이 트럼프 머스크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런 구간을 어떻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짧게 매매했을 법도 한데 좀 길게 분할 매수하십니다. 한 번 매수하고 고가의 분할 매수. 그 여기서 바로 안 가니까 일부 물량을 덜어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보셨던 것 같은데 아침에 시세가 안 나오니까 그냥 손절 내고 끝내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짧은 호흡의 거래도 많이 하시는데 어떤 종목은 좀 길게 끌고 가시기도 하고 근데 그 공통점은 이제 유의미한 추세가 없는 구간에서는 그냥 미련 없이 떠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신다. 그러니까 종목이 많으니까 기회는 많으니까 그냥 빨리 손절하고 다른 좋은 것도 찾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 나가시면서 이제 손절로 하방은 맞고 좋은 추세가 나왔을 때 확실히 수익을 챙기고 그걸 반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얘기 나오고 머스크 얘기 나오고 탄소 포집 얘기 나오니까 이건 하루 만에는 아니겠다 해서 하루 정도 더 가져가시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어떤 테마가 강한지는 다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보여지는 거니까. 그 만트라님하고 같이 이렇게 자웅을 겨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리즈님이라고. 이분하고 아예 정반대 매매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두 분이서 자웅을 겨루면서 계속 1, 2, 3등 안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를 하는 걸 제가 보면서 맞아요, 근데 저도. 마지막에 결국 만트라님이 이겼죠. 진짜 이 3천 리그가 거의 제일 딱 치열한 중간이라서 리그. 그런가? 네. 그 제일 대회 치열한 리그. 중간에도 이분이 상위권 올라오기 전에 한 10위권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주목을 했거든요. 네. 왜냐면 이분은 저는 계속 기억을 하는 게 영웅전 그 월마다 하는 그 기간에도 정규전 항상 상위권이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한두 번 상위권이 아니라 꾸준히 상위권은 진짜 어렵거든요. 클래스죠 그거. 네, 근데 대회에서도 그걸 보여주셔가지고 참 놀라웠습니다. 결국에는 1등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 클래스를 증명한 만트라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천대회 넘어가 볼게요. 천대회 겸원님, 이분은 다시 종목이 몇 개 없네요. 네, 이분도 종목이 많지 않고 선택과 집중. 네, 그걸로 이제 키워드를 좀 정할 수가 있고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데 네, 이거 그거잖아요. 정치 테마. 네. 그러니까 12월에는 정치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시장은 안 좋았지만 오히려 또 테마주에서는 또 변동성이 엄청 컸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그런 큰 변동성이 트레이더들한테는 또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조만간 또 올 거예요 아마 머지않아. 대회 후반부에 올라오셨어요. 네. 이제 종목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뭐 다 작은 수익인데 조금 하다가 보시면 이제 유의미한 게 거래가 많고 수익 큰 게 이제 이거 에코에너지랑 코오롱 모빌리티였거든요. 그래서 코오롱 모빌리티부터 보면 이제 아마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제 우원식 의장님이 이제 이 담 넘는 사진이 같이 나오면서 갑자기 인기가 상승하니까 맞아요. 상한가 가고 그날 그 변동성이 컸는데 여기를 노리셨거든요. 이거 잘 보시면 상한가 가고 시초가에 매수를 한번 하십니다. 근데 한번 하락하잖아요. 이거 시급했겠는데. 근데 이것도 이분이 한 번에 다 매수를 안 하시고 일부만 매수를 하고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가에 한 번 더 매수하신 걸 보면 이 이슈는 지금 이거 한 방에 끝날 이슈는 아니다. 승부사네. 남았다라고 보셨는지 이거 매수하고 이제 기다렸다가 종가에 한 번 더 매수하셨으니까 대충 평단가가 이쯤 됐겠죠. 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급등해서 상한가에 매도를 하세요.
보통 이거 이제 보통 양음양 패턴이라고 네. 이게 양봉, 음봉, 양봉 이 패턴이 보통 테마주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첫날 급등하고 갭 뜬 다음에 상승형 음봉 형태로 하락을 하는데 그 다음날 재부각되는 형태로 그래서 여기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나와가지고 이제 이 기회를 또 안 놓치고 잘 매매를 하신 것 같습니다. 훌륭하네요. 의심과 확신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차트에 네.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양음양 패턴. 네,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뉴스 헤드라인이 어떤 뉴스가 장악을 하느냐. 그렇죠. 대부분 이제 이 관련 기사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관련주 뭐야? 열심히 당연하죠. 찾고 관련주가 되면 막 그냥 올 상한가 가고 막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물론 이제 리스크도 크지만 어떻게 보면 이분은 이제 이 구간만 딱 노리고 끝내셨거든요. 네. 근데 그게 또 좋은 그 판단이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아래 보면 이제 좀 이제 에코 에너지 전력 관련주였죠. 이 종목은 어땠을까요? 네, 이 종목은 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좀 테마, 좀 그 섹터 있는 그런 종목이었고 이제 이 구간에서 거래를 하셨습니다. 이 종목은 뭐 잘 보시면 네. 시초가에 한번 올라가고 살짝 내려올 때 매수를 하시고요. 또 천천히 기다렸다가 종가에 3% 정도 매도를 하시고 네. 가만히 기다렸다가 또 종가에 매수하시고 또 천천히 쭉 기다렸다가 매도하시고 그러니까 좀 하루 정도는 좀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전 앞전에 계셨던 분들처럼 좀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매수하고 매도도 천천히 매도하는 방식. 좀 그런 급등주 스윙이죠. 네, 그렇죠. 급등주 스윙이라고 보시면 급등주 될 것 스윙. 같아요. 네. 이 종목을 왜 골랐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LS 에코에너지를. 이제 전력 관련 뭐 여기 기사 보시면 이런 것들이 좀 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종목들 보니까 LS 일렉트릭도 매매를 네. 하신 걸 보면 관련된 섹터에 관심이 좀 당시에 있으셨던 것 같긴 하네요. 네, 근데 종목이 일단 많지 않으시고 그니까요. 그냥 평상시에 어떤 관종 안에서 매매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거는 좀 느낌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좀 되게 좋게 종목을 만나서 좀 수익이 크게 나오신 케이스로 볼 수가 있죠. 이때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런 걸로 이제 또 이렇게 수익 내신 분들도 많았던 기억이 나는데 참 쉽지 않아요. 정치 테마주 매매하기가. 근데 이렇게 한번 잭팟이 또 터지면 이렇게 1등도 할 수 있다는 거. 천대회 겸원님 매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대회의 방탄이님. 이분도 종목 상당히 많네요. 뭐예요? 종목이 몇 개야? 320개네요. 이분은 회전율을 좀 듣고 가셔야 돼요. 13만 %입니다. 회전율이. 점입 가격이네요. 아까 9만 %가 저는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분 시간대별 매매 금액 보시면 확실히 아침에 엄청 열심히 매매하십니다. 진짜 9시, 10시에 제가 봤을 때 9시부터 10시 반까지 절대 1초도 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완전 거의 기계처럼 매매하시는 그러네. 분이고 그리고 백리가 특성상 좀 회전율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분도 아까 만트라님처럼 종목이 많습니다. 짧은 거래를 되게 많이 즐겨 하시는 분이고 그러네요. 이분도 보면 반은 수익이고 반은 손절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결국에 그 손익비를 따져보면 맞아요. 수익 벌 때가 더 크시거든요. 그러니까 손절을 되게 타이트하게 끊어내지만 수익을 벌 때는 수익은 좀 크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만트라님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금 드네요. 비슷합니다. 조금 비슷하고 지금 잘 보시면 이제 TYM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급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또 트럼프 수혜주 이러면서 네. 재건 관련주가 핫했죠. 이런 스캘핑 유형의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런 급등하는 날은 웬만하면 다 본다. 그렇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날 짧게 보시면 재건 협력 논의 부각되자마자 아침에 이렇게 급등할 때 아마 이 VI 2차 VI 정도 가기 전에 이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보시고 상한가 들어갈 때 여기서 딱 정리하고 나오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좋네요. 그 스캘핑을 하는 사람들 BS 찍히는 걸 보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급등을 할 것 같으면 사야 돼요. 스캘핑도 두 종류가 있는데 고민 안 하고 무지성 바로 사는 스캘핑이 있고 고민하다가 막 물량 들어오는 거 보고 사는 게 있는데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급등하면 사요. 그 다음에 고민하다 들어오는 스캘퍼들한테 팔고 나가요. 그런 느낌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돌파 매매도 잘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미리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고 맞아요. 그거 그냥 다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유형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정답은 아니고 그냥 각자 스타일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만의 그 시장을 읽는 방식이죠. 맞아요. 시장을 읽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셀이 찍히죠. 그리고 아래 이제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업도 이제 트럼프 들어오고 나서부터 굉장히 분위기를 탔는데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날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이날 또 이분이 매매를 하셨거든요. 이날 잘 보면 되게 짧습니다. 이게
거래량이 조금 늘면 아마 이제 레이더에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러네. 네, 보통 거래량이 조금 늘면서 움직인다 싶으면 보고 계셨을 거고 그러다가 급등하기 직전 어떤 특정 호가를 넘어가는 그 초입에 아마 매수를 하셨다가 네. 이제 바로 안 가면 이렇게 빠르게 매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특징이 안 가면 일단 줄인다, 판다. 그래야 네. 이제 손실이 작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수익을 짧게 내고 그리고 다시 재돌파 나올 때 다시 들어갔는데 확실하게 이제 평단가를 위협하자마자 그냥 미련 없이 바로 그냥 잘라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제 잘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요게 손익비를 늘리는 네. 가장 강력한 전략이죠.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네. 경우에도 드론도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이 종목도 보면 급등할 때 이제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조금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셨어요. 적어도 5분 이상. 좀 긴 게 5분이에요? 네,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는 5분 정도면 좀 길게 끌고 가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매수를 하고 많이 들고 가신 거예요. 네. 그리고 확실한 거는 이렇게 평단가가 이 정도인데 크게 위협을 안 하니까 좀 버텨보신 것 같습니다. 할만하네, 버틸만하네 이거는. 아마 호가를 보면서 예. 이제 매도세가 크게 안 나오니까 네. 좀 더 지켜보셨던 것 같고 급등이 나올 때 여기서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하고 딱 수익을 챙기고 나가죠. 그리고 뭐 급락하긴 했지만 뭐 네. 이분들한테는 추세 없는 구간은 아예 보지도 않으시니까 맞아요. 딱 이런 구간만 집중을 하고 또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구간이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그 그쵸. 구간 계속 옮겨 타시니까 그리고 이게 급락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도 네. 매매하고 계셨을 테니까. 네. 이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이 늦는 경우는 거의 한 가지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파리파리 호가창 쓰다 보면은 보통 손절을 이렇게 바로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빨리 빠져가지고 맞아요. 리스가 나서 안 팔리는 경우에는 맞아요. 호가가 없어서 확 네. 밀리는 경우. 그게 사실 피할 수 없는 네. 그런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근데 거죠. 그걸 거의 다 한 번씩은 맞으세요. 그럼요. 네. 네. 지금 아래에 있습니다. 오, 보시면 있어요? 스캘핑 하면 무조건 이런 거는 한 번쯤은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네. 숙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결국에는 반복을 하다 보면 오히려 수익을 더 늘릴 때 더 많이 늘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고가에서 매수를 했는데 매도할 기회를 안 주고 순식간에 이렇게 내려버리고 한 번 더 매수를 하셔야 이 케이스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N자 돌파라고 하나요?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좀 기대해 보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쫙 무너져 버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손절이 크게 나오긴 했지만 이때 이런 많이 것도 파셨죠. 네, 그러니까 스케이핑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좀 분봉상 안 맞는 경우도 많다. 제 기준에서는 생각보다 좀 오랜 기간 기다렸다가 손절하긴 했네요.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좀 아쉬운 케이스로 볼 그러네요. 수가 있고요.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분할 매수 선택하면은 보통 좋은 결과가 없더라고요. 스캘퍼 분들한테는. 예. 그렇죠. 유형을 보면 이제 이렇게 손절이 제일 이상적이긴 하죠. 그쵸. 예. 이거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자기랑 안 맞는 흐름이면 일단 팔고 보는 거. 이분이 할 것 같은 전형적인 손절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큰 손실을 막는 거.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장기 추세든 단기 추세든 모든 트레이더의 공통적인 포인트는 일단 손실을 안 키운다. 최대한 손실을 맞더라도 덜 맞도록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목적이 그거고 그 방식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스캘퍼들은 스캘퍼만의 손실 줄이는 노하우들이 있는 거고 이제 또 끌고 가시는 분들은 끌고 가는 분들만의 이제 비중 관리를 통해서 손실을 줄이는 노하우가 있는 거고. 근데 손실을 줄이다 보면 어쩌다 한 번쯤은 나한테 맞는 장이 왔을 때 거기서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점프를 하는 그게 좀 가장 일반적인 그 올라가는 유형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성격도 좋아요. 왠지 알아요. 어차피 나는 손실이 나올 거고 실패를 할 거라는 걸 항상 알고 있어. 그쵸. 그러니까 실패가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어차피 난 다음에 또 성공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 확신이 있으니까 계속 맞아요. 반복을 하시고 이제 꾸준히 이제 성과가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아마 대부분 여기 보여지진 않지만 다 막 복귀하고 내가 실패했던 것들 왜 실패했나 그럼요. 다 해보고 이런 것들은 나랑 안 맞는 거. 이런 것들은 나랑 잘 맞는 거.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랑 못하는 거랑 구분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 개성이 다르지만 다 자기만의 무기가 있고 그 무기가 있을 때 거기서 확실하게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거. 그게 아마 좀 일반인들과 여기 상위권에 계신 분들의 좀 디테일 차이가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느껴지네요. 이번 결정적 공통점은 뭐 여러 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딱 하나로 축약해 보라면 이제 스윙하신 분들 기준으로요. 절대 몰빵한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분할을 보통은 뭐 2-3번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 5번, 뭐 더 적은 3번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많이 없고 5번에서 10번 정도는 분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거의. 그리고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가면 팔았어요. 네. 예. 뭐 2-3%에 손절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안 가면 팔았어요. 예. 사실 돌파 유형은
사자마자 일단 수익이 나고 시작하는 게 사실 잘 된 매매 케이스거든요. 네. 일단 플러스 찍혀놓고 해야 되는데 사자마자 플러스가 안 찍혔다는 거는 일단 조금 뭐야 좀 약한가? 그때 아마 의심을 하실 거고 그거를 보면서 이제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교훈이 또 저는 하나 있었어요. 뭐죠? 수익은 이게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수익은 시장이 주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근데요, 싸게 사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 이 교훈을 한 번 더 느꼈어요. 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랑 못하는 영역. 그 뜻이구나. 손실 막고 비중 조절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네. 올라가는 거는 일단 결국 시장에 가야 가는 거니까. 그쵸. 얼마 먹을지는 시장이 알아서 결정을 해주는 거지만 내가 하는 거는 최대한 싸게 막는 거. 사는 그러니까 거. 아래 그 밑빠진 독에 이것만 잘 내가 막는 것만 잘 하면 한 번쯤은 또 시장이 좋을 때가 있으니까. 그러네. 네, 그게 이제 반복되고 쌓이니까 우상향이 나온다. 이런 꿀팁과 노하우들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가 이제 경험하면서 내 거를 만드는 그런 시간, 그게 저희 트레이딩 분석센터의 프로그램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요걸 아마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저희 열심히 또 정규전 트레이딩 분석센터 달려갈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2025 키움영웅전 트레이딩 분석센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